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앉아서 나라를 뺏긴 게 아닙니다. 일본이 국권을 침탈해 오니 제일 먼저 의병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의병 전쟁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양반 그리고 유학, 성리학을 공부했던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을사의병, 그러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을사의병이 조직되는데, 이 을사의병부터는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돌석, 별명은 태백산 호랑이,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하게 된 게 을사의병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군대 해산 고종의 강제 퇴위가 벌어졌던 정민연의 정미의병이 또 일어납니다. 군대 해산 이후 대한제후의 군인들도 의병에 합류합니다. 사실 의병이라는 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일단 이 의병 자체는 처음엔 양반 유생으로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점점 평민, 하다못해 천민까지 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의병 전쟁에 참여해서 전 민족적인 전쟁으로 번져갑니다. 일본에는 이런 의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 때도 우리의 국권을 빼앗던 이 시기도 마찬가지고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이 의병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없어요. 일본에는 의병이라는 게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을미 1895년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로 벌어졌던 을미 의병은 살펴봤고, 그리고 을사의병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907년 정미의병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울 진공작전은 유생의병장, 그러니까 유생들이 중심이 됐고, 자 1907년에는 12월입니다. 당시에 조선은 대한제국은 13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고 13개 연합의병 부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합니다. 13도 창의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연합 13도 연합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더 편할 겁니다. 자, 서울 진공작전 이거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영사관에 의병투쟁을 알리고 이 의병이 국제적인 교전단체로서 인정받을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연히 또 계획했던 거는 고종의 복위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필 부친상을 당합니다. 부친상을 당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간 걸 낙향이라 부르고, 총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작전을 하려고 보니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부대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은 부친상을 치르고 체포돼서 그냥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효도와 국가적 대사 사이에 두고
뭔가 올바른 판단이 아쉬웠던 순간입니다. 이렇게 13도 연합 의병들의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계속해서 일본군과의 의병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진, 대한제국 군인으로 보이는 군인, 그리고 소년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찍었던 의병 사진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영국인 기자 프레데릭 맥켄지라는 사람이 촬영한 매우 귀중한 사진입니다. 그때 프레데릭 맥켄지는 인터뷰를 합니다. 일본을 이길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의병이 우리는 싸우다 죽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의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외국인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왜 싸웁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본의 노예로 사니 자유민으로 죽겠다? 이 대답은 당시의 의병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준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일본과 싸우냐? 이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질문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를 쫓아내든 아니면 경찰의 힘을 빌려서 잡아가게 하든 그런 조치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의병투쟁을 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한국인이 있다고 하면 그 역사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의병투쟁이라는 거는 13도 연합의병부대가 쫙 깨진 이후로 특히 호남, 이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 극렬하게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일본은 이 전라도의 의병을 진압하는 대규모 계획인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은 별게 아니고 전라도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고 민가고 마을이고 탁 치는 대로 불태우고 아무나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병들의 씨를 말린다는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작전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전라도 의병들이 일본군을 전라도로 집중시키게 하는 사이 전국적으로는 이제 일본에 맞서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게 된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의병들의 장비도 일본군에 비해 열세였고,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은 처절하게 외교적으로 고립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이 의병투쟁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처절한 의병투쟁은 결국에는 일본을 몰아내는 데는 안타깝지만 실패하게 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이 의병들은 아직 일본의 손이 미치지 못한 간도 연해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의병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어이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도 연해주로 가려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야 되고, 그러면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과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무리한 전쟁 끝에 일본은 망하게 됩니다. 의병투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아직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이 움직임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